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열정 김 선생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한 특강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구독자 10,000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일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의 부족한 TV를 아마 2년 동안 아마 가장 오래 이렇게 저를 구독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교사들을 포함한 또 연구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훨씬 저보다 훌륭하고 또 좀 더 많은 그런 능력과 그런 연륜들이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또 저를 구독해 주시면서 또 댓글을 통해서 또한 연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한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10,000명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열정 김선생 TV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학습법들 그리고 수업 사례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이 저희 특강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연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메타버스와 수업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것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메타버스 관련 수업과 이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수업 적용에 대해서 조금 팁과 또 인사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그런 연수를 하면서 그 경험들과 또 저희 수업 사례들과 그리고 연수와 댓글을 통해서 많은 그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번 이런 특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교육적 활용 또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이 메타버스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중에 정말로 메타버스, BUS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BUS가 아니라 메타라는 말에 universe란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metaverse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초월이란 뜻의 세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에서 초월한 세계다. 다시 말해서 그 초월했다는 게 가상의 세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정의들이 아무래도 많은 학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메타버스의 정의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가상현실, 즉 현실을 초월한 현실의 그 정도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선생님 메타버스가 바로 현실을 초월했다 그랬잖아요." 그 현실을 초월했다는 말이 뭐죠? 예. 첫 번째는 바로 AR이라고 말하는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augmented라는 요 단어가 보강되었다. 좀 더 보강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의 한쪽만 살짝 보강이 되어서 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포켓몬고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따라서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가 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앱을 딱 켜면 이제 포켓몬이 통통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화면은 다 똑같거든요. 현실인데 포켓몬이 증강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거울 세계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배민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우리 지도가 다 들어가고 우리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배달이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구글 Earth, 구글 맵스 그다음에 또 우리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택시 앱들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우리의 그런 세계가 지도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투영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 초월한 세상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연결된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그 가상의 세계가 새롭게 말하면 디지털 세계, 다시 말하면 SNS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이 오프라인의 대면의 삶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에 기록하죠? 그렇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나누었던 것, 수업했던 것, 공부했던 것들을 열정 김 선생이라는 하나의 그런 계정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 열정 김 선생의 저희 수업 사례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디지털 세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SNS라든가 블로그, 예를 들어 뭐 인스타라든가 페북,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삶을 기록하는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강한 거,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현실을 완전히 초월해 버린 게 바로 VR 가상현실이죠. 증강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강현실은 거의 한 90%, 한 70%, 80%는 현실이에요. 거기서 약간만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상현실은 그냥 100%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 완전히 달라진 현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거만 봤을 뿐이죠. 그쵸? 근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메타버스에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메타버스는 어차피 온라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의 삶을 그동안 계속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 라이프 로깅에서 보면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 페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거울 색에 나왔던 배민들, 그다음에 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저도 은행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이미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지털 세상도 그냥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는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심지어 우리는 구글 클래스룸, 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예 교육조차도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아마 두 가지 이제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하고 소다라는 앱인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특히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앱 중에 하나라도 안 쓰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예, 저도 이제 소다를 아주 즐겁게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쓰고 계세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바로 AR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가 어려요." 하는데 메타버스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이 메타버스 세상을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쪽의 정의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턱도 좀 깎고 뽀샵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런 거 왕관도 씌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뭐 요런 거 뭐 이런 이모지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 약간 진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잘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프라인이 있었고 온라인이 있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생겼다. 온라인은 흔히 2D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3D를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온라인을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온라인을 바로 휴대폰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3D의 세상, 이 메타버스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는 이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이제 아바타가 접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 유명한 이 의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옷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은 우리가 뭐 노스 땡땡땡 패딩하고 치면은 평면으로 쭉 나와서 계속 이렇게 쭉쭉 화면을 내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는 3D인 거예요. 옷을 동시에 지금 15 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 보시면 지금 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쭉 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신발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체라는 이 3D 입체라는 이 환경 속에서는 정말로 아주 평면적인 그 세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조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3D 공간의 가상 아바타 세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때요, 선생님 제가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또 파랗게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현실세와 똑같은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경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바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은 어떠죠? 선생님께서 게더타운 한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제페토. 선생님 게더타운과 제페토에서 막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던가요? 거기서 돈이 창출되던가요? 거기에서 배움이 있던가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정말 머물고 싶을 정도로 현실세와 꼭 닮을 정도로 나오기 싫을 정도로 재미있진 않습니다. 물론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완전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데요. 2022년도 1월 20일 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부 총리 주재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 발표되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하는 메타버스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즉 그 플랫폼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완전히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하는 이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네 가지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AR, 그리고 그다음에 거울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바로 경제, 즉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메타버스 교육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가상 교실에서 몰입형 교육을 한다. 다시 말하면 게더타운이나 잽이라든가 스팟 이런 것처럼 바로 정말 이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줌과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이제는 줌과 구글 미트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바타 메타버스 플랫폼 즉 게더타운이나 잽을 통해서도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오늘은 줌 말고 오늘 우리 게더타운에서 만나서 수업을 한번 해 보자. 이쪽으로 들어오너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고렇게 완전히 가상 교실에서 몰입형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자 참여 토론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이 들어와서 또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둠이라든가 화이트보드라든가 토론 기능 같은 것 요런 기능들이 있어야 하며 그다음에 사용자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 거래,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정리가 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그냥 작년에 메타로 아예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투지 유치가 투자와 유치 인수가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와 메타버스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글 앱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데 구글 앱에서 속보가 뜬 거예요. 구글 앱에서 속보가 뜨는 경우가 정말 저 처음 봤거든요. 몇 년 만에. 바로 이거였습니다. MS가 블리자드 687억 달러, 즉 우리나라로 82조에 인수했다는 거예요. 개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어떻게 한 거죠? 인수했는데 82조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합병했습니다. MS사가 소문으로는 디스코드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럼 선생님, 이 블리자드라는 이 회사가 바로 우리가 스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그쵸? 그 게임 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이 게임 회사가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메타버스에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반드시 경제 활동이 있어야 된다. 경제 활동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사람들의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경제 활동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그다음에 NF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선생님, 이제 디지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디지털 완전히 세상에서 다른 세상. 그다음에 요 플랫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아바타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아바타, 그럼 돈도 디지털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디지털 돈이 바로 암호화폐, 바로 크립토 커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 디지털 세상도 내가 오프라인 이 실제 세상에서도 내 재산이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세상에도 제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산이 바로, 그 자산이 바로 NFT라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NFT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Non-Fungible Token입니다. fungible 대체가 가능한 거죠. 이 non이란 말이 붙었을 때요. 그러면 이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로 복사를 못하는 진짜 이 세상 유일의 나만의 디지털 자산을 뜻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파일은 복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우리 그냥 뭐 하나 이미지 파일을 그냥 이렇게 오른쪽만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우스 클릭하면 이미지 복사 바로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선생님 복제가 안 되도록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42 그 자리에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똑같은 이미지 파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NFT가 있고 FT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NFT를 받은 그 이미지 파일은 얘는 뭐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한 42 자리의 주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NFT가 될 수 있는 건 쉽게 바로 디지털이니까 아직은 음악, 영상, 이미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영상을 혹시 아시나요? 예. 요게 이제 그 MBC의 복면가 땡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이 개그맨 신봉선 씨가 이렇게 이제 아주 놀랍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이름을 상상도 못한 정체라고 해서 이게 밈으로 진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MBC에서 이 이미지 자체를 이제 NFT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였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예, 3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아니 선생님,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경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산 사람이 자기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이제 지리 마운틴 그 이제 드라마에서 전지현의 FT거든요. 요 이미지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NFT로 만들어서요. 그렇죠. 이 전지현 지리산 NFT는 거의 2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선생님 좀 놀랐죠? 아니 선생님, 앞에 신봉선 씨의 NFT는 350만 원인데 전지현 씨의 NFT가 2만 원에 팔렸다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신봉선 씨 같은 경우는 저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을 경매로 산 사람들은 판단할 때 이 전지현 씨의 NFT보다 신봉선 씨의 NFT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 NFT를 사 가지고 그러면 메타버스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컨드 블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두나무에서 만든 메타버스 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드라마 지리산 NFT 전시관이에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거에 이 장소가 선생님이 메타버스에 가지고 오는 선생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우리 실제 집도 인테리어 꾸미고 멋있는 그림들을 집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NFT를 구입하신 것을 집에 이렇게 예 요렇게 달아 놓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넣어 놓고 요래 가지고 감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에 내 집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걸 작품으로 이제 짠짠 하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NFT를 사서 저의 디지털 자산으로 또 집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꾸밀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메타버스 열풍이 시작된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5G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3D 아바타가 움직이질 못하겠죠. 바로 5G는요. 초고화질 영상을 1초 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G보다는 20 배가 빠르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기술이 인간의 삶으로 빠르게 융합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DT라고. 다시 말하면 이 5G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DT가 빨라졌거든요. 이 DT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요. 바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이란 말이 아까 거기도 그 발표에도 나왔었는데요. 뒤에도 나올 거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의 3D가 빠른 속도로 실행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5G고 이 5G를 통해서 우리 오프라인의 것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굉장히 많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메타버스 시대가 앞당겨진 겁니다. 이게 몇 년이 앞당겨졌냐면요. 바로 10 년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이 노래를 만들 때 여기 보면 요 뮤비 안에 BTS도 나오고 콜드플레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만들어졌어요, 이 뮤비가.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선 보시면요. 마이 유니버스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콜드플레이하고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만나냐면 여기에 메타버스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나지 않고 이들이 다른 장소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년의 변화가 1년 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해야 할 새로운 것이 갑자기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메타버스, 5G, DT 이런 말들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게 이렇게 빨리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냐면 온라인에서의 실제감을 더 원하는 거죠. 좀 다시 말하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줌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구글 미트에서도. 그러면 아이들이 줌과 구글 미트에서 수업하는 게 좀 더 현실감에 느껴질까요? 아니면 게더타운 같은 아바타 앱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바타 앱입니다. 왜냐면 그 아바타 앱에 가면은 내가 의자에도 앉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옆에 친구들하고도 살짝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옆반에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줌이라는 이 2D의 딱딱한 프레임 속에서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욱 실제감을 원하되 하지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가상의 공간을 진짜 현실처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줌과 게터타운에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실제감이 느껴질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5G와 DT에서 보여지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교육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 먼저요, 전 세계가 이 빠른 기술로 초연결, 초접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화, centralization이 아니라 decentralization이라고 해서 중앙화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메타버스에서 만나는데 전 세계 사람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화면이 어떤 거냐면 제가 2020년도에 구글 이노베이터가 되었을 때 졸업식 구글 미트 그 화면입니다. 전 세계의 이노베이터들이 이 시간에 동시에 들어왔어요. 뭐가 끊긴다거나 뭐가 튕긴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초연결입니다. 제가 여권도 필요 없었고요. 여기에 전 세계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 여권도 필요 없었고 비행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순식간에 이 전 세계 이노베이터들이 다 만난 겁니다. 바로 탈중앙화 그리고 초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걸 통해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죠. 지금 보셨잖아요. 바로 갑자기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유와 협업이 되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구글도 그렇고 뭐 패들렛이라든가 뭐 캔바라든가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트도 그렇고요. 이 모든 앱들은 거의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즉 그 회사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협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 컴퓨터에 내장돼 있어요. 이걸 다시 이메일로 붙이든가 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중앙의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니까 공유와 협업이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선생님 애국심이란 말보다 세계시민 교육을 더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 모든 초연결로 탈중앙화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SDGs 교육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SDGs를 처음 들어본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이 SDGs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SDGs 같은 전 세계의 그런 약속된 그런 목표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17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되어지고 초연결 이렇게 되어진 사회 속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협약을 지켜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융합입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기술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빨리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과목에 모든 과목에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BYOD 1인 1 디바이스가 시작되죠. 그 자체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모든 과목에 기술이 융합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간 융합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간 융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과 가상현실이 융합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인 1 디바이스 BYOD는 바로 2022년도 초1, 중1, 고1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개의 디바이스 기기를 제공하는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과목의 기술이 융합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형 BYOD 가방 속이라는 요 속에서 서울교육청에서 BYOD 1인 1 디바이스를 정의를 내려주었거든요. 해당 학년 전체에게 학교 단위로 동일 기기를 지원하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선생님 아까 디지털 전환을 제가 줄임말로 뭐라고 그랬죠? DT였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산업뿐만 아니라 이 교육에서도 DT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BYOD며 1인 1 디바이스입니다.
선생님 참고로요. 제가 이제 그 BYOD에 대한 강의는 저희 앞에 강의에 또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 마스터 클래스에 했던 1 시간 정도의 강의인데요. 선생님들 중에서 BYOD가 좀 더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선생님은 그 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제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먼저 이 수업 적용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아바타로 들어가서 진짜 가상 세계에서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아바타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구글 얼스나 그다음에 구글 맵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바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메타버스 수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바타가 나오는 플랫폼과 그 외의 플랫폼으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수업 적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가장 지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바타 플랫폼을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요. 자, 먼저 비대면 수업할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줌, 구글 미트, MS 팀즈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학교도 연이은 확진자 때문에 내일 원격 수업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내일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구글 미트에서 일단 만날 거예요. 만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전환기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진도도 다 나갔고 그래서 내일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쬐에서 한번 수업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즉 쬐이라는 바로 아바타 앱으로요. 그럼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쬐으로 들어와라." 해서 그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구글 미트 수업했지? 그러면 또 우리 내일은 한번 선생님하고 쬐에서 만나서 수업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바로 이 아바타 앱에서 줌 수업하시다가 또 한 번은 다시 뭐 겟더타운 수업하시고 또 줌 수업하시다가 또 한 번은 잽에서 수업하시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때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근데 보니깐요. 옆반 선생님 제가 연수를 들어보니깐요.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멋있게 오브젝트인가요? 그런 것도 심고 막 3D 같고요. 너무 멋있던데요. 저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 이 여기서 보시면요. 이 그 게더타운도 그렇고 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바타 앱들은요. 템플릿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도 줌도 구글 미트도 딱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주어진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절대로 고치지 말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선생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교실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 교실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선생님 있잖아요. 뭐 화초도 갖다 놓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이제 익숙해지면 게더타운에 잽에 그 이제 템플릿 익숙해지면 '나도 여기다가 화초 한번 꾸며 볼까?' 화초 갖다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책장 좀 갖다 넣어 볼까?' 그럼 책장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실력이 늘면 '요 책장에 내가 만든 영상을 링크를 한번 시켜 볼까?' 그러니까 쪼끔 더 나가 보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주어진 템플릿에다가 좀 더 다른 걸 추가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처음으로 메타버스 수업을 하실 때 아바타 앱을 쓰실 때는 그냥 템플릿을 쓰세요. 익숙해지면 그때 화초도 심고 뭐도 갖다 놓고 연결도 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템플릿을 사용하시고요. 저의 영상에 보면 게더타운과 잽에서 처음 수업에 사용하기 좋은 템플릿을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선생님 그런데요. 아마 게더타운을 써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게 선생님 제가 수업 사례들을 보니깐요. 수업에 계속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성이요. 그래서 저도 연수 요청을 받으면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님 게더타운 사용 부분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거는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데 이 게더타운으로 어떻게 수업하는가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알려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도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그냥 수업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회성, 이벤트성, 동아리, 주제 수업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16 명인가요?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겟더타운 같은 경우는 25 명이거든요. 그러면 16명 정도나 25 명, 저희 학교는 32 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그럴 때는 그냥 인원이 적게 되는 동아리나 주제 수업 때, 또 이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또 성적과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앱들을 비대면 때 써 보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아반티스 월드 같은 이러한 메타버스 앱입니다. 선생님들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는 아예 그냥 역사, 지리, 과학, 문학 이런 것들을 아예 메타버스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오늘은 이집트를 배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은 지구의 생성을 배우고, 오늘은 뭐 그 셰익스피어의 그러한 시를 배운다거나 이렇게 배우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제 또한 나 메타버스 들어가서 막 쫓아다니면 친구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나와서 문제를 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벤트성이나 한 번씩 해 보는 수업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도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학 선생님께 드리는 저의 꿀팁인데요. 하우스 오브 매스라는 이 노르웨이 사람이 만든 그 아바타 앱이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 요것도요.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이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 아바타 요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 뭐랄까요? 아바타의 세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생님들 한번 요것도 한번 꼭 이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학생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수학은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정 수행 평가로 모둠 활동으로 한번 제가 그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실제로 수업했었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일대는 이제 쪼끔 실력이 좀 쌓이시면 아이들에게, 아니면 저의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겠죠,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모둠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즉 선생님은 그 안에 들어와 있되 아이들에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즉 수업만 하는 권한이 있고, 이 아바타 앱에 이 그 메타버스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랜드라든가 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 오브젝트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권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으로 아이들에게 주제를 할당하거나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교사죠. 제가 8 과를 맞췄어요. 그러면 5 모둠이 있으면 이제 아바타 애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잽에 불러 모았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 잽에서 오브젝트를 심을 수 있는 기능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고 난 다음에 모둠이 5 개의 모둠이 있으면 자, 1 모둠은 8과 단어 정리, 2 모둠은 8과 내용 정리, 3 모둠은 8 과의 중요한 문법 정리, 뭐 3 모둠은 8 과의 중요한 그 생활 영어 표현 정리, 이런 걸 제가 할당을 해 주는 거예요. 5가 그 오모듬은 형성평가 준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애들에게 할당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방에다가 이렇게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구글 문서에 정리를 한다든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연동을 시키고, 아니면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1 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또 아이들을 거기서 만나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활동들을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갤러리 워크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뭐 했다는 걸 표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SDS 같은 경우, 단원 요약 같은 경우, 그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기부 기록에도 선생님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요거는요 선생님 저희 그 겟더타운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하고 아이들이 그 느낀 점을 썼었는데 정말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선생님께서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메타버스
학교 행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등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마 이것도 많이 좀 그러실 텐데 "선생님 저도 정말 해 보고 싶고 저희 학교도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겟어타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권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제 그 잽 같은 경우 이제 ZEP라고 제 영상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자세히 보면 100명 심지어 동시에 5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행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장에 아이들을 초대를 하시고 거기서 그냥 교장 선생님 훈화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걸 또 대행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게 이런 행사들을 한번 학교 예산으로 맡겨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학년제 발표회를 게더타운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저희는 많이 욕심을 부리거나 뭐 어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만의 행사였기 때문에 게더타운에 그냥 요렇게 방을 원래 있던 템플릿에다가 그냥 오브젝트 몇 개만 추가해서 학생들이 하는 작품을 유튜브 링크, 구글 문서 링크, 패들렛 링크 정도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융합 수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교육과정 재구성도 되겠죠. 과목 간, 학력 간, 학교 간, 지역 간, 나라 간 융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과목 간도 괜찮겠죠. "얘들아 우리 오늘 2 학년 1 반과 2 학년 3반 영어 과학 시간인데 우리 게더타운에서 만나서 같이 수업해 볼까?" 괜찮죠. 그죠? 학년 간 우리 1 학년 친구들 한번 3 학년 선배들하고 우리가 요 게더타운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영어쌤이잖아요. 영어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3 학년 선배들에게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다음에 1 학년들이 가진 고민을 3 학년들이 한번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볼까? 이래서 게더타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와 융합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국을 미트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하고 시간만 딱 통하면 게더타운에서 바로 만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정말 가능합니다, 선생님. 자,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학생 크리에이터 우리가 대회란 말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표현이 없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이 메타버스 맵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것도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겟어타운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저의 영상 겟어타운 만들기 아니 혹은 저의 영상 잽 만들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실제로 맵을 만드는데 거기에 컨텐츠까지 본인들이 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컨텐츠 주제를 정해 줘도 돼요. 메타버스 조선시대 만들기. 그죠? 부산 소개하기. 역사과학 충분하겠죠 선생님. 그죠? 이런 주제를 정해 주셔서 요걸로 메타버스로 이것을 설명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그래 가지고 선생님 크리에이팅 대회 해도 되잖아요. 충분하겠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1 학년 우리 학교 학생들도 했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아바타가 나오는 앱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메타버스 그 외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저 선생님 저기 너무 어려워요. 메타버스 수업이. 자, 이런 선생님들, 비기너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기너 선생님은요, 일단 메타버스 수업을 딱 하시기 전에 다양한 앱을 활용한 수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이때 앱이라는 것은 제가 구글 문서, 패들렛, 카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앱 활용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AI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 AI의 기술 기반이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메타버스 수업을 옮겨가려면 나중에 앱
을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되는, 메타버스는 이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수업을 선생님이 안 해 보신 선생님이 있다면 먼저 그냥 요거 시작하지 말고 앱부터 그냥 활용하세요. 가옷, 구글 도구, 그다음에 퀴즐렛, 띵커벨 같은 거 좋잖아요, 처음에. 요런 걸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 정도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AI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이미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즉 좀 시작 단계인 선생님, 초보 단계인 선생님께서, 근데 초보라는 말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요런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기술적인 면을 말합니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보라색을 칠한 오토 드로우, 킥 드로우, 크롬 뮤직랩은 얘들은 아주 대표적인 AI 수업 도구입니다. AI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선생님. 어려운데 얘들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요런 것들 한번 쭉 써 보시고요. 저는 되게 권해 드리는 게 가옷. 요게 정말로 우리의 정말 시간은 적겠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클래스카는 이미 영어 샌들 많이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띵커벨, 그다음에 선생님 정말 띵커벨은 우리나라 그 에서 만든 것처럼 정말로 하기가 쉽고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도구들 활용, 요거는 공유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3 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AI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캔바는 정말 좋은 기능이 많은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캔바 같은 경우는 이 좀 비싸요, 프로가. 그런데 교육용 프로를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캔바 교육용 신청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신청하셔서 반드시 이 꼴을 꼭 써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앱들을 잘 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요런 것들을 써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공통점들이 이제 니얼바드 북 크리에이터,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죠?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AI 기능들도 있고, 게다가 이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3D 기능들이 많이 있으면, 특별히 니얼바드의 3D가 있고 북크리에이터의 3D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북크리에이터의 3D는 정말 니얼바드 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니얼바드는 만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부크리에이트 3는 정말, 정말 종류가 많고 정말 좋습니다. 색감과 이 질감들이. 꼭 부크리에이트 3D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정말로 많은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얼스, 구글 레지도 이런 것들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의 그 미러, 거울 세계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도록 게더타운이나 잽 같은 뭐 모질라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팟 같은 그런 아바타 앱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도록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초가 되는 3D 모델, 코딩 같은 경우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그림판 3D, 대부분 저희 다 영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니얼리 같은 경우는 코딩을 사용하기에 좀 시작 단계로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질라 허브와 스팟 같은 경우는 3D 기반의 그런 메타버스 앱이거든요. 그 아바타 앱입니다. 요 두 개는 아이들이 요렇게 좀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휴대폰에 구글 앱에서 캣라든가 동물 이름을 딱 치면 검색해서 3D가 바로 나옵니다. 요런 것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구글 번역기를 활용한 수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좀 어느 정도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예, 이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을 만들도록 크리에이팅 하도록 하시고, 그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3D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타버스를 대변하는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미 학교 업무는 DT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1인 1 디바이스 수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는요, 선생님 반드시 가장 자신 있는 앱부터 활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인의 라이프 로깅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 봤어요. 저 아직까지 카카오톡 안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현 시대와 동떨어지는 게 아닐까. 선생님께서 먼저 라이프 로깅을 시작해 보십시오.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북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때 컨텐츠는 선생님의 취미라든가 교단 일기, 뭐 수업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영어 공부라든가 그런 것부터 한번 라이프 로깅을 시작하시면서 선생님이 그런 메타버스의 그런 삶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제 아바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아바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바가 되게 젊죠? 예, 바로 아바를 젊게 이제 그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가 올해 2022년도 5 월에 이 그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의 인간으로 신곡을 발매합니다. 아주 표가 지금 팔고 있는데 매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해철 씨의 홀로그램 콘서트입니다. 아마 선생님 제가 이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틀지는 못하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렇게 신해철 씨도 그립기도 하고요. 또 저희 대학 생활이 이 신해철 씨의 노래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선생님, 사람들은 왜 신해철 씨의 이 홀로그램 콘서트를 보고 울까요? 그리고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바의 그러한 메타버스의 콘서트를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기술을 보려고 5G 메타버스 기술을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걸까요?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바라는 노래, 또 신해철 씨의 노래가 좋아해서일까요? 예, 바로 선생님, 우리는 기술을 보는 것보다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신해철 씨의 노래, 그 말투, 아바의 그 멋진 노래,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술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컨텐츠입니다. 선생님, 넷플릭스가 그쵸? 이 넷플릭스가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K 드라마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면 K 컨텐츠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컨텐츠가 굉장히 강화되니까 정말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선생님, 바로 기술보다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독서 교육입니다. 저는 제가 그 특강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주제 수업을 하고 영어 수업을 하는데 너무 이 겟더타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애들만 모아서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주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게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개성 넘치는 아이들인데 기술적인 면은 절대로 둘 다 두 팀 다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팀은 선생님 얘들 컨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뭐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껏 해 봤자 부산 소개, 우리 학교 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팀은 제가 말 붙이면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쌤 말 붙이지 말라고. 자기들 컨텐츠 만들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어떤 걸 만들었냐면 부산의 누리꾼들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을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산의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서 부산의 게임도 넣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얘들이 부산에 소개하는 그 컨텐츠를 만든다고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팀은 "저희도 부산 소개할까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아 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은 콘텐츠구나.' 그 이런 테크는 처음 해 봐도 콘텐츠가 풍부한 아이들은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저렴한 사교육이 독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효과 있는. 그래서 저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입니다. 직업 많이 사라진단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직업은 존속한다. 하지만 그 업무가 달라지거나 변화한다. 즉 세분화되고 추가된다. 얘들아, 너희가 작가가 되고 싶니? 작가 없어진다 이러지 마시고 웹툰 작가, 블로그 작가, 챕터 작가가 있다. 얘들아 디자이너, 오브젝트 디자이너, 메타버스 디자이너, 플랫폼 디자이너가 있다. 화가 그런 거 없다 이제 마시고요. 이모지 작가가 있다. 이모지 디자이너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방송국 PD 이제 없다.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스스로가 방송국 PD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이 세분화되었죠. 선생님 이렇게요. 책 같은 경우도 이북과 오디오북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세분화돼요. 그럼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께서 너희가 네가 작가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더타운과 만약 이런 것들로 크리에이팅 수업하실 때 얘들아 오늘 너희들 우리 한번 컨텐트 크리에이터 한번 돼볼까? 우리 오늘 한번 오브젝트 크리에이터 한번 돼볼까? 우리 오늘 한번 맵 메이커 한번 경험해 볼까? 우리 한번 잽트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직업들 아니면 현재 막 생겨나고 있는 직업들을 애들이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드라마 짜기보다 잽트 한번 드라마 짜 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페토 안에서만 존재하는 직업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정말 제페토 안에서만 존재하는 직업들이고 이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는 5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페토가 네이버에서 만든 거지만 거의 70%가 외국 사람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직업 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아바타 앱 안에서만 생기는데 이 아바타 앱 하나에서만 이렇게 많은 직업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제페토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제페토의 크리에이터 중에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바로 제페토의 바로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자신이 사무실을 차렸고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바로 제페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잽드라고 말했죠. 잽드가 뭐냐면 제페토의 아바타들을 가지고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선생님 잽드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이 잽드 작가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은근히 재밌습니다. 지금 요게 제 현재 30만 뷰입니다. 요거요. 좀 느끼하지만 좀 재밌더라고요. 30만 뷰입니다. 자, 그러면요, 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에게 선생님께 하고 싶어요. 바로 나의 장점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글쓰기, 디자인, 컨텐츠, 요리, 운동, 음악, 상담, 문법 수업, 역사 이야기 등.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건 얘들아,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의 장점, 약점, 특기, 취미, 성격, MBTI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를 정확히 알아야 돼. 바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 너의 장점이 뭔지. 자, 아날로그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나의 장점과 이런 특징들을 이제 DT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DT화가 바로 라이프 로깅, 블로그에 실린 거죠.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요.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는 정말요. 그 인터페이스, 트래픽 이런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 정말, 정말 몰랐어요. 크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패들렛이 너무 좋아서 패들렛을 제가 공부했던 걸 정말 그때 용어를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모르는 그런 정말 '아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정말 초보자구나.'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2년 전에 얼마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패들렛을 이제 4만 명이 넘는 분이 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의 뭐였죠? 저의 관심 분야였어요. 저의 취미였어요. 그쵸. 제가 잘했던 게 아니라 저의 취미였어요. 근데 저보다 잘한 사람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취미를 DT화 시켰을 때 많은 저와 비슷한 분들이 동감을 해 주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활동도 아이들의 학습을 디지털화시키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게 구글 사이트입니다. 이제 1인 1 디바이스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 맞는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이라면 "얘들아 이제 너희 사이트에다가 하나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자신의 그런 수업별, 과목별로 거기에 자료를 넣게 하고 이제 모든 걸 학생들도 디지털화시켜서 그 사이트 안에 자기의 그런 디지털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하는 거죠. 과목별, 그다음에 주별, 월별 여기 안에 러닝 로그도 쓰게 하고요. 이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들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1인 1 디바이스가 되니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제가 오늘 특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